현재 레바논에서는 휴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이란 경제는 우리 눈앞에서 계속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면 200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박들은 그 벌금을 내기를 거부하고 있고 미국의 보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란 정권은 다른 수입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 상황이 너무 악화되어 지도부 상층부에서 내분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레바논 휴전입니다.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문입니다. 저는 방금 레바논의 매우 존경받는 대통령과 이스라엘 총리와 훌륭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두 지도자는 양국 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동부 표준시로 오후 5시에 공식적으로 10일간의 휴전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화요일에 이 두 나라는 34년 만에 처음으로 여기 워싱턴 DC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부통령 JD 벤스와 국무장관 루비오 그리고 합참의장 레이진 케인에게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지속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 군인인 레진 케인 장군이 평화협상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고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또한 중부사령부 사령관 쿠퍼 제독이 방금 있었던 그 협상 회의 동안 파키스탄에 가서 미국 측을 대표해 협상에 참여하도록 했고 기본적으로 모든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대표단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결국 군대가 수행하는 전쟁에 군인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합의된 휴전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말했듯이 레바논 대통령과 이스라엘 총리는 오늘 아침 34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 통화를 했습니다. 이 두 당사자가 마지막으로 대화한 것은 1993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오늘 아침까지 아무런 소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앞으로 이들이 워싱턴 DC에서 만날 수도 있다는 확인도 받았습니다. 그건 역시 역사적인 만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헤즈볼라 통제에서 벗어난 번영하는 레바논으로 가는 길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번 휴전은 관련 국가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과 이란에게도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란과 미국 사이에 파키스탄 회담이 열리기 전에 파키스탄 대표단은 레바논에서 휴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회담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곧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휴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휴전이 이루어졌으니 적어도 제 생각에는 이란이 어떤 형태로든 평화협정에 동의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전에도 이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단순히 국제 해역을 통과하려는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일을 멈추길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 양측이 합의한 휴전 협정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겠다고 했고 미국은 이란에 대한 폭격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폭격은 중단되었지만 적어도 현재까지는 이란이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이 곧 해협을 열길 바랍니다. 중국도 이란에 화가 났으니 한번 보세요. 중국 외교부 장관이 방금 이란에게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상적인 항해를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할 점은 미국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미국 해군은 이란 항구에서 출항하는 선박만 봉쇄합니다. 이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의 동맹국인 중국마저도 공개적으로 이란에게 봉쇄를 풀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정학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물론 이란산 석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원유 수입 중 약 10%가 이란에서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등 걸프 지역 석유에 훨씬 더 의존합니다. 중국의 석유 중 대략 30%, 어쩌면 40%까지도 이란이 아닌 걸프 국가들에서 들어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번 전쟁에서 공개적으로 이란을 지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국은 매우 신중하게 사실상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왔고 때로는 이란에게 헤르무즈 해협에서 벌이고 있는 경제적 테러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은 공개적으로 이란에게 휴전 약속을 지키고 헤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에게 이것은 분명히 매우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국제적인 지지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1월에 저지른 일 이후로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물론 북한을 제외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중국이 이란을 서서히 포기한다면 이란 정권에 남은 희망은 거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좋은 소식은 이란이 평화협정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동맹국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오늘 아침 기자회견에서 암시한 내용입니다. 들어보시죠.
이란과의 휴전 연장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누구와요? 이란과요.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아마 더 일찍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란은 협상을 원하고 있고 우리는 그들과 아주 잘 협상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는 없어야 합니다. 만약 핵무기가 있다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2달 전엔 하지 않으려던 일을 오늘은 하려 합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예전엔 하려 하지 않던 일을 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이란이 그들의 핵시설 안에 보유하고 있는 농축 우라늄을 넘겨주기로 동의할 수도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시설들은 폭격을 당했기 때문에 지하에 묻혀 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 가능성은 매우 불확실하지만 그것은 이 전쟁에서 확실히 아주 큰 진전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란이 공개적으로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물론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들이 비공식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보다 실제로 무엇을 하느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로 엄청난 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에 다음 협상 라운드가 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것이 이란 전쟁에 관한 최신 대면 협상 라운드입니다. 모두 중단됐습니다. 이건 이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주말쯤일 겁니다. 봉쇄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사업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봉쇄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군도 없고 공군도 없고 대공장비도 없으니 그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을 포함해 모든 것이 사라졌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들이 생겼으며 우리는 그들을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란이 왜 갑자기 빠르게 협상에 나서려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이는 봉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란은 경제난을 겪고 있었고 봉쇄로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경제는 협상에 긴급한 이유가 됐습니다. 이란 언론은 재건 비용이 약 2,7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물론 이는 추정치일 뿐이며 전쟁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진정된 후에야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는 특히 이란과 같은 나라에게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단순히 피해 규모뿐만 아니라 피해가 발생한 시기입니다. 보시다시피 불과 몇 달 전 이란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는 사실 경제적인 시위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경제가 대다수 이란인들에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명의 이란인들이 여러 도시에서 거리로 나섰던 것입니다. 이제 물리적인 전쟁 피해가 이미 진행 중이던 경제 위기에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다뤘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란 중앙은행이 이제 공개적으로 이란 정부의 제재 해제가 없이는 경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 상황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붕괴할 것입니다. 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무너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소련 이정령이 되거나 더 심각한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테헤란의 물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 나라로 들어오는 석유 수익을 잘못 관리한 것, 그리고 물론 헤즈볼라, 후티, 하마스 같은 해외 세력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것까지 모두 잘못된 일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그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으며 봉쇄 조치로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란 지도자들은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미국의 허가를 받아 그 해협을 지나는 선박마다 통과료 200만 달러를 부과하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이는 간단한 계산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내일 약 100척의 선박,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선박 한 척당 200만 달러, 면 하루에 2억 달러가 됩니다. 만약 이란이 바라던 대로 일이 풀렸다면 그건 엄청난 돈입니다. 하지만 이 지도자들에게 불행하게도 계획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이란 관리들 자신이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그들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0척의 선박, 이 통행료를 부과하기 위해 설립된 이란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8척의 선박에 대해 8건의 결제 요청을 보냈고 앞으로 결제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제 요청건들에 대한 대금은 아직까지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 한 푼도 걷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란 최고 지도부에서 우려가 촉발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책임자를 해임하고 이 기관의 감독권을 이란 대통령에게 이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란이 선불 없이 선박 통과를 허용한 이유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건 비즈니스 기본입니다. 고등학교 때도 배웠죠. 하지만 이란 입장에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앞으로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한 선박들 중 상당수가
중국 선박입니다. 중국은 이란 경제에 무기와 확실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란은 중국 선박을 향해 발포할 힘도 외교적 의지도 없습니다. 이란이 그렇게 하면 서방과 동방 모두를 화나게 해 세계에서 가장 고립될 것이기에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박들이 나중에 요금을 내길 원했지만 사람들은 돈을 아끼죠. 이란이 국제 수로를 자신들이 통제한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200만 달러를 내고 싶어 하지 않고 실제로 선박들도 이제 요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에게 이것은 분명히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의 초점을 협상으로 옮겨봅시다.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란 합의를 위해 이슬람아바드를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그가 실제로 파키스탄을 방문한다는 확인이 나온다면 기본적으로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거의 확실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것은 서명뿐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이 아직 협상이 남아있다면 세계 반대편까지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오늘 내놓은 이 메시지는 그가 이에 열려있다는 것만을 의미합니다. 이번 주말에 그가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메시지들이 합의가 가까워졌다는 의미이기를 바랍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이란이 대화 중인 동안 미국은 준비 중이며 수천 명의 추가 미군 병력이 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수송기와 급유기가 중동에 착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란이 진정성 있는 합의 유사가 없다면 그 지역은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성 있는 합의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진정성 있는 합의란 이란이 절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우라늄 농축 능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며 이미 깊은 지하에 숨겨진 농축 우라늄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국에서 미드나잇 해머 작전 이후 협상 테이블에서 합의를 명확히 하면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하마스, 후티, 헤즈볼라 등 지역 대리 세력 지원 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제 오늘 아침 펜타곤 기자회견으로 초점을 옮기보자 합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흥미로운 세부 사항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브래드 쿠퍼 제독이 약 일주일 전에 있었던 구조 작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작전에서 수백 명의 미 특수부대가 이란에 들어가 24시간 넘게 그 나라에 갇혀있던 한 공군 병사를 구출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F-15 공군 장병들을 이란에서 무사히 귀환시키는 데 도움을 준 몇몇 팀을 만나 그 이야기들을 당사자들에게서 직접 들었습니다. 정말 영웅들입니다. 저는 전쟁에서 처음으로 최첨단 전술과 기술을 사용하는 우리 군인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젊은 남녀들은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감동적입니다. 세계 최고의 내공군, 즉 이스라엘 공군, 미 공군, 미 해군 항공대, 그리고 미 해병대 항공대가 함께 모여 우리 군의 목표를 거듭해서 달성하고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레이징킹 장군이 미국이 이 봉쇄를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몇 척의 군함이 동원됐는지, 봉쇄를 뚫으려는 선박들과 어떻게 교신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5만만 바로 바깥에 설치된 미국의 봉쇄선을 단 한 척의 선박도 통과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철저히 막아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는 인도양에 설치된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래픽을 보시죠. 이 이미지는 봉쇄가 시작되기 전에 촬영된 것입니다. 북쪽이 위쪽입니다. 여기 그래픽 중앙에서 봉쇄선을 볼 수 있습니다. 빨간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는 저희가 사용하는 공통작전 상황판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휘관과 주요 지도자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동과 활동을 강조하기 위해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여기서 보여지지 않는 것은 이 지역이 얼마나 엄청나게 혼잡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병들이 엄청나게 바쁜 해역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하고 있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여기서 또 보여지지 않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전투기, 정보 수집 항공기, 헬리콥터, 그리고 다른 탑승 부대들의 막대한 전력입니다. 이 봉쇄구역 상공에 떠 있는 공중급유기들도 포함됩니다. 미국 군대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란 선박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봉쇄를 시작했을 때 미 중부사령부가 주목한 관심 선박이 7척 있었습니다.
다양한 정보 도구와 해군 정보국 및 기타 정보기관의 지원을 통해 우리 부대는 동부 표준시로 오전 10시에 잠재적인 차단 선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동부 일광 절약 시간으로 12시 40분, 봉쇄가 시작된 지 2시간 40분이 지났고 봉쇄 돌파 선박들이 선을 넘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앞에는 다양한 정보, 감시, 정찰, 그리고 전술 자산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이 봉쇄 시도자들은 미국의 전투력이 자신들에게 압박해 오는 것을 보고 느끼고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두 함정, 여기서 묘사된 것처럼 보통 부축함인데요. USS 에이브레임 링컨 항공모함 전단의 항공 전력과 함께 그 선박들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각 지점마다 미 해군은 경고를 전송할 것입니다. 젊은 수병이 보통 그 구축함 중 한 척의 함교에 있는 하급 장교가 마이크를 집어들고 이렇게 방송합니다. 인용하자면 봉쇄선을 뚫으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이란 항구로 오가거나 통과하는 선박들은 차단 및 압류를 위해 승선 검색을 받게 됩니다. 즉시 방향을 돌리거나 승선 검색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이 봉쇄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우리는 무력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전송되는 동안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그 선장들은 주변의 압박을 실제로 보고 느끼고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번 리허설을 거쳐 정밀하게 조율된 기계와 같으며 봉쇄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13번이나 실행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봉쇄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넘었습니다. 여러 척의 선박이 방향을 바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12척은 봉쇄선 안에 머물렀고 동쪽에 있어 화면에 나오지 않은 한 척은 시도조차 하지 않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봉쇄선을 넘는 어떤 선박이라도 우리 해군이 미리 계획된 전술을 실행하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그 선박에 접근해 승선하여 장악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경고 사격 등 여러 단계의 강경 대응 옵션이 포함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그래픽은 4월 14일 밤 11시 20분에 촬영된 것입니다. 이 모든 선박의 선장들이 이동하거나 통과하거나 이 봉쇄를 뚫으려 하지 않는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13척의 선박이 현명하게 방향을 돌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장관과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이 봉쇄를 계속 유지하는 동안 우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모든 선박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기준으로 미 중앙사령부는 아직 어떤 특정 선박에도 승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쇄를 시작하기 전에 그 지역을 떠난 선박들에 대해서도 태평양 작전구역에서 유사한 해상 차단 작전과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